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방송을 또 켜게 되는데요. 아, 지금 여기 집 근처에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방송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작년 제가 이맘때쯤에 작년 4월, 5월, 6월 달까지 3개월 정도를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수사기관에 그 수사를 받아서 결국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제가 전에 있던 그 직장에서 수사 의뢰를 해서 상당히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작태, 윤석열 그 우리가 심어놓은 낙하산으로 온 그 이사장으로 하여금 제가 고발, 이제 고발이죠. 아니 고발이 아니라 수사 의뢰죠. 정확히 따지면 수사 의뢰. 고소는 아니고 수사 의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무혐의를 입증언이라고 3개월 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흰머리가 이렇게 머리 다 빠졌죠. 가운데 위에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약을 먹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솔직한 얘기로 제가 대인 기피까지 생길 정도로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한국 사람들 특히 뭐라 할까요? 그좀 외국인들은 좀 그나마 괜찮은데 한국 사람들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결국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정직이 서로 간에 교감이 돼야지 신뢰가 쌓이거든요. 그 다음 신뢰가 쌓인 다음에는 서로 간에 더 발전적으로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화이트라이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화이트라이가 아닌 정말 고의적으로 또 중간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종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 자체를 안 나누려고 하죠.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참 잘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엄청난 그런 그 소위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저를 탈탈 털었는데 제가 혐의가 없는 무혐의 혐의 없음으로 7월 초에 제가 최종 판정을 받고 확인을 받고 1년이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 제가 지금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좀 싫어하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죠.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참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일당들, 그런 일당들은 참 못돼 먹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부역하는 부역자들, 그 소위 공기관의 그 고위 그 실장급 이사, 실장급들,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지금도 해결이 안 돼서 끝까지 그 사람들은 저를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공기관에 그렇게 허락을 않고 뭐 어떤 법적인 걸 계속해서 지금 중노위로 지금 가 있는 상태고, 2번씩이나 제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을, 동일한 사건을 진노위에서 2번씩이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정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경로로 알아봤더니 행정소송까지도 가겠다.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다. 아마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그거부터가 먼저 좀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인적 쇄신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지금 조희대 사건이나 대법원장 사건, 또 뭐 집판사, 그 일부의 그 제2, 제3의 어떤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잔존을 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 대한민국다운 그 대한민국을 바르게 우리가 정말 좋은 대한민국 세상을 모든 시민과 서민들이 대동적인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는 그들의 기득권 세력을 일제 청소하지 않으면 아직도 어렵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그 일부의 그 소위 기득 세력들,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카르텔적으로 구성된 그런 기득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그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을 끝까지 악마화하고 악마화해서 아직도 거기에 깨어나지 못하는 일부 노인들, 또 깨어나지 못하는 문화층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날씨 참 좋죠. 오늘 이제 봄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좀 있으면 여름이 올 텐데 지금 동네에 뒤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녹음이 풀어지고, 우리 뒤에 그 공원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여기서 촬영을 녹화를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마음을 좀 홀가분하게 먹고 좀 마음을 편히 먹고 좀 장기적으로 길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과거에 몸담았던 그 직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는 담담한 마음으로 저도 기다릴 것이고요. 정말 참 나쁜 놈들입니다. 나쁜 연놈들이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말아먹고, 물가는 외국 물가보다 더 비싸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필리핀을 가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뭐 된장찌개가 한 8,000원, 9,000원이면 여기는 이제 12,000원, 10,000원이 훌쩍 넘어 더 비쌉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물가가 쳐올랐고, 서민들은 이제 죽어라 하고 문 닫는 그런 그 사업장들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자기네들 기득권들 세력은 그런 것을 못 느끼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차지해서 대한민국을 지네들이 지 좋은 대로 빼먹으려고 이익화시켜서 사익화시켜서 해나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도 잔존해 있고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이런 소위 일부 세력들을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는 반드시 제도와 조직과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도 인적 쇄신을 해야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정부 기관이나 모든 정부 산하기관 모든 게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해서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도무문,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좋은 인재를 써서 정부의 각 기관들, 기관장들을 싹 바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동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모두 다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그런 사정, 소위 옛날은 사정기관이라고 했죠. 그런 기관에서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올바르서거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런 그 잘못된
윤석열과 김건희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비리와 그런 비리 몸덩어리들이 다시는 출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전 기로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힘당 보십시오. 국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문수, 김덕수 같은 김씨의 숫자 똑같죠. 문과 덕과 문덕, 김문수와 김덕수 저들의 그 꼬락서니를 보면은 참 과거완입니다. 과거 서로 그 정권, 그러니까 국힘당의 그 당권을 어떤 쟁취하기 위해서 일부의 그 쌍권들, 그 쌍권 아시죠? 국힘당의 지금 양권씨들이 지금 세력을 잡고 당무를 지금 잡고 김문수를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자기네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건 뭐 뒤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뒤 배경이 누구겠습니까? 아직도 이 잔존 세력들, 그 아주 그 사형시켜야 할 그런 잔존 윤석열과 김건희 쪽에 라인이 형성이 돼 있다. 뭐 그런 제보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 이 얘기하기로는 아직도 그 잔존들이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김문수를 핫바지로 세우려고 했는데 김문수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죠. 김문수도 옛날 젊었을 때는 민주화 세력했고 민주화 어떤 젊은 시기를 보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심지어 국힘당 내부에서는 그 권씨들을 하는 얘기는 좌파의 어떤 그런 근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눌러앉느냐, 좌파적인 그런 그 힘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힘당의 어떤 당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용히 좀 그만둬라, 한덕수한테 좀 물려줘라. 김문수와 한덕수가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는 부분에서 이미 내정이 돼 있다. 뭐 김문수 쪽이나 뭐 그저께 홍준표도 그랬죠. 어제 페이스북에 길게 썼던데 3억 원이라고 하는 그 애치금을 하고 대선 후보에 출마를 했는데 3억 도로 돌려줘라. 그러니까 양심도 없는 집단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한덕수 같은 사람은 돈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양심이 없는, 전혀 양심조차도 없는 애들이죠. 그 대선 후보 나오려면 3억을 애탁을 하고 애치금을 걸고 출마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바로 그냥 무혈 입성으로 김문수를 포기해라. 내가 이미 뒤에서 조정한, 뒤에서 꼬치를 받은 그 윤과 김의 꼬치를 받아서 내가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양심도 없는 애들이죠. 그게 어떤 그 절차입니까? 그런 당이 국힘당입니다. 그런 국힘당을 지금도 좋아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 정신머리 없는 꼴통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참 이게 국민들 피 빨아먹는 정당이다. 걔네들 다 보세요. 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사익을 위해서 뭐 어떤 고속도로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 또 뭐 충청도 모 의원은 그 이명박 같이 생긴 모 의원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네들 또 누굽니까? 얼마 전에 그 국힘당 당 대표도 뭐 이렇게 대표도 하고 했던 그 양반도 자기네들 어떤 땅을 경유를 해서 땅값을 쳐 올리고, 지네들 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대한민국이 앞길이 빨리 그 대청소를 해야 한다.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저도 뭐 스트레스가 있어서 아마 그렇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인적 청산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올바른 대한민국이 나올 수 없다. 인적 청산이 반드시 되어야지 한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제도적인 어떤 체계, 프레임이나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구축이 돼야 한다. 그런 법제화도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그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조직과 시스템이 그 다음에 만들어져야지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 뭐 사람만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잘 하면 되는데 꼴통들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기관이든 그 꼴통들이 자기네들 사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의 불필요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적인 그런 욕심에 의해서 다 이 공익 국가기관을 다 이용해 헤쳐먹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말아먹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있다. 앞으로만 한 27, 8일 지금 남았는데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인적 청산을 과감없이 한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그 비극적인 일들이 또 제2, 제3의 어떤 그런 그 내란의 세력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정한 보수 세력이 다시 등장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국힘당은 TK나 경상도 일부 27%, 그 일부 정신머리 없는 이 뇌가 없는 문외하층들이 지금 무조건 추종을 하거든요. 국힘당만 나오면 찍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던 안 저질렀던 그냥 국힘당 한나라당 출신이면 다 찍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그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TK, 대구, 경북, 부산에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60%가 넘는 대한민국의 온전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희망을 버릴 수 없고 앞으로 새 시대를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밭갈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한덕수의 그 행태가 정말 염치도 없는 양심도 없는 이게 물론 다른 당 얘기지만 뭐 기탁 3억 원 기탁도 않고 무혈 입성해서 그 당권을 쥐고 자기 후보가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하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국힘당 그 당원들 투표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투표를 해서 그 김문수를 찍었잖아요. 그럼 김문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김문수 입장에서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이 멀었다. 한참 멀었다. 그러니 이 자식들이나 우리 이 어린 동생들, 후배들 얼마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겠습니까? 아직도 노인들, 특히 60이 넘은, 저도 60이 넘었지만은 참 노인들이 깨어있어야 하는데 노인들이 참 대갈통들이 고집만 부리고 아주 그냥 그 사고 방식이 쩌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렇지도 않은 연세에 든 노이신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토요일날 가끔 집회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노인층들이 자기네들 그 노인 혜택, 노인 연금이나 노인 관련되는 그런 국가 공비용을 그 윤석열 정부 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좋대요. 그 사람들 그런 노인들은 다 안 줬으면 좋겠어요. 국가 공적인 그런 혜택을, 복지 혜택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좀 알고 과연 어떤 노인들이 지금 제대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노인들이 빨리 저사장으로 가든지. 저는 제가 말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불필요한 이 사회나 국가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려면은 일단은 꼴통 보수, 그러니까 극우들 있죠, 극우들. 정광훈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보수들이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함몰돼가지고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좀 망치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저도 요즘 여러 가지 지금 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방송을 좀 녹화를 또 하네요. 또 스마트폰을 고장이 나가지고 모처럼 또 새로운 S25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굴도 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화면이 좀 선명하니 좀 그런 대로 뭐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튜브에다 제가 올리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또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또 필리핀을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집회 참가도 해야 되고 거기 모임이 한 20만 명 모이는데 거기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또 다시 필리핀을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 주 가기 전에 한 번 더 녹화를 하고 또 세상 얘기 한번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또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